첫 술을 뜨는 순간 한상궁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녀는 깊고 오묘한 국밥의 맛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궁중 음식에 익숙했던 그녀의 예민한 미각마저 단번에 사로잡는 맛이었습니다. 한상궁의 눈을 휘둥그레지게 만든 미스터리한 국밥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밥맛을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한양 저작거리 한 구석에 작은 주막 하나가 있었습니다. 주막의 허름한 부엌에서는 10살 계집아이 설아가 종일 허드렛 일을 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부터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를 오가며 무거운 물동이를 날랐고 커다란 솥단지를 닦으며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설아의 작은 손은 거친 일로 트고 갈라졌지만 그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주막의 주모는 무뚝뚝하고 투박한 성품의 여인이었습니다. 장사는 잘 되는 편이었으나 음식 솜씨는 형편없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저 주막 국밥은 그저 배나 채우는 것이지 맛을 기대하면 안 되네 그려. 손님들은 그렇게 수군거렸지만 그래도 값이 싸고 양이 푸짐하다는 이유로 주막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설아에게는 남다른 재주가 있었습니다. 바로 세상의 모든 맛을 꿰뚫어 보는 절대 미각이었지요. 주모가 투박하게 끓여내는 국밥을 한 모금만 맛보아도 설아는 무엇이 부족한지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주모 몰래 장맛을 살짝 더하고 나물향을 입혀 기가 막힌 맛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때로는 버려질 뻔한 자투리 채소 한 줌으로도 국물에 깊은 풍미를 더하곤 했습니다. 손님들은 그저 오늘은 유난히 맛이 좋구먼 하며 국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먹는 국밥에 어린 계집아이의 놀라운 손길이 더해졌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였습니다. 주모 역시 자신의 솜씨가 나아진 줄로만 알고 뿌듯해했습니다. 설아는 그저 조용히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해 질녘이었습니다. 수락관 최고상궁인 한상궁이 민정시차를 나왔다가 우연히 이 주막에 들렀습니다. 긴 여정에 지친 그녀는 허름한 상에 앉아 국밥 한 그릇을 청했습니다. 주모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정성스레 내왔고 한상궁은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술을 뜨는 순간 한상궁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것은 그녀는 깊고 오묘한 국밥의 맛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궁중 음식에 익숙했던 그녀의 예민한 미각마저 단번에 사로잡는 맛이었습니다. 단순해 보이는 국밥 한 그릇에서 이토록 깊은 층위의 맛이 느껴지다니 이는 결코 평범한 솜씨가 아니었습니다. 한상궁은 국밥을 천천히 음미하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뜨거운 불 앞에서 땀을 흘리며 국밥솥을 지키는 어린 설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은 열기로 가득했으며 예사롭지 않은 재능을 숨기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한상궁의 오랜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에게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진다고 말입니다. 주모, 이 국밥을 누가 끓인 것이오? 한상궁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주모는 고개를 저으며 자신이 끓였다고 대답했습니다. 저 아이는 그저 자비를 돕는 것뿐이옵니다. 주모의 말에 한상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했습니다. 이 국밥의 진정한 비밀은 저 어린 계집아이에게 있다고 말입니다. 한상궁은 의아한 표정으로 국밥 한 그릇을 말끔히 비웠습니다. 이 아이가 과연 누구인지, 그리고 이 국밥 맛의 비밀은 무엇인지 그녀는 주막을 나선 뒤에도 밤새도록 잠 못 이루며 깊이 고민했습니다.
달빛이 창가를 비추는 깊은 밤, 한상궁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저 아이를 궁궐로 데려와야겠다고 말입니다. 한상궁은 주막 아이 설아의 비범한 재능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작은 손에서 피어난 맛과 향은 분명 하늘이 내린 재주라 여겼지요. 깊은 고심 끝에 한상궁은 설아를 궁궐 수락관으로 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학식도 배경도 없는 주막 아이가 궁궐에 발을 들이는 것은 전례 없는 파격이었지만 그녀는 설아의 재능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며칠 뒤 주막에 궁궐에 사람이 보내져 설아에게 입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부름에 설아의 마음은 한없이 흔들렸습니다. 태어나 처음 듣는 궁궐이라는 말에 설렘과 동시에 깊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감히 그곳에 갈 수 있겠습니까? 설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한상궁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그리하여 설아는 생애 처음으로 육중한 궁궐의 문을 넘어섰습니다. 높다란 담장과 웅장한 전각들, 미로처럼 이어진 길과 낯선 풍경에 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궐안은 바깥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엄숙한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화려한 단청과 반들반들한 마룻바닥, 곳곳에서 들려오는 궁인들의 발소리까지 모든 것이 설아에게는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수락관에 도착하자마자 설아는 싸늘한 시선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동기 궁녀들은 낯선 주막 아이의 등장에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는 대체 누구입니까? 어찌 감히 이곳에 발을 들였습니까? 그들의 눈빛에는 경멸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선배 상궁들 또한 설아를 탐탁지 않게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수락관의 오랜 권세를 쥐고 있던 최 상궁의 눈빛은 더욱 냉정했습니다. 그녀는 설아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에 거친 손, 그 어디에도 궁녀의 품격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최 상궁은 한 상궁의 결정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한 상궁님, 어찌 저런 천한 아이를 수락관에 들이신 것입니까? 궁궐의 법도가 우스워 보였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최 상궁에게 설아의 등장은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녀는 설아가 감히 수락관의 오랜 위계를 흔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설아는 노골적인 시선과 비난 속에서 몸을 움츠였습니다. 이곳은 주막과는 비교할 수 없는 냉혹한 세계였습니다. 따뜻한 주모의 손길도 정겨운 손님들의 웃음소리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눈빛과 날카로운 말들만이 설아를 둘러쌌습니다. 궁궐에 입성한 설아에게 내려진 첫 임무는 예상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수라에 올릴 나물들을 모두 손질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산처럼 쌓인 나물들은 끝도 없이 보였습니다. 이것을 해내지 못하면 수락관에서 당장 내쫓길 것입니다. 한 궁녀가 비아냥거리듯 속삭였습니다. 설아는 차가운 바닥에 앉아 나무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은 빠르게 움직였지만 엄격한 규율과 차가운 시선은 그를 짓눌렀습니다. 밤이 깊어가도록 설아의 손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끝은 시려왔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견뎌냈습니다. 수락관에서의 나날은 설아에게 매 순간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동료 궁녀들은 차가운 시선으로 설아를 외면하였고 선배 상궁들은 일부러 고된 허들의 일만 시키며 설아를 괴롭혔습니다. 무거운 솥을 나르고 얼음처럼 찬 물로 그릇을 씻어내며 설아는 묵묵히 모든 일을 견뎌냈습니다. 최 상궁은 어떻게든 설아를 수락관에서 내쫓으려 가진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는 설아가 틈만 나면 부엌 구석에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저 아이는 늘 쓸데없는 짓으로 시간을 낭비하는군요. 수락관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최상궁은 다른 상궁들에게 설아의 나태함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마즈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리라 다짐했습니다. 버려질 법한 자투리 채소와 곡물 가루로 궁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간식을 만들어냈습니다.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는 수락관 한편에서 설아는 작은 불씨처럼 빛을 뿜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만들어진 꿀떡과 약식은 궁녀들 사이에서 은밀히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은 설아님이 만든 것인가요? 참으로 맛이 좋습니다. 궁중에서 맛볼 수 없었던 새로운 맛입니다. 궁인들은 설아의 간식에 감탄하며 작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차가운 궁궐 생활에 지친 그들에게 설아의 음식은 따뜻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한상궁은 설아의 뛰어난 재능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최상궁의 음모가 점점 더 노골적으로 설아를 향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설아야, 내 재주는 참으로 귀하나 이곳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곳이다. 한상궁은 조용히 설아에게 경고했습니다. 설아는 한상궁의 걱정 어린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궁중 암투의 한가운데에서 자신의 요리 실력을 발휘하며 위험한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갓 지은 음식에서 피어나는 따뜻한 김처럼 설아의 의지는 흔들림 없이 피어올랐습니다. 과연 설아는 이 시련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어느 날부터였습니다. 임금님의 수라상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비린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수락관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모두가 초조함에 떨며 원인을 찾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최상궁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상궁과 설아에게 더욱 매섭게 질책하며 압박했습니다. 수락관을 책임지는 자들이 어찌 임금님의 식사를 이리 망칠 수 있단 말이오. 최상궁의 목소리가 수락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상궁은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설아 또한 마음속 깊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모두가 냄새의 근원을 찾지 못하고 전전긍긍할 때였습니다. 설아는 남다른 미각과 예리한 관찰력으로 수라상을 살폈습니다. 그는 비린내가 특정 식재료의 보관 방식과 조리법에 문제가 있음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 속 습기 머금은 식재료가 문제였습니다. 설아는 조심스럽게 해결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식재료를 보관하는 장소를 바꾸고 조리 시 특별한 향신료를 더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상궁 일파는 그의 의견을 무시했습니다. 어린 계집종의 말이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그들은 오히려 설아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한상궁은 설아의 말을 믿고 그의 제안대로 따랐습니다. 식재료 보관 방식을 바꾸고 조리법을 개선하자 신기하게도 비린내가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수락관에는 안도의 한숨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수라상의 비린내는 사라졌어도 젊은 이선 왕의 얼굴에는 깊은 시름이 드리웠습니다. 며칠 밤낮을 고뇌에 잠겨 보내더니 어느 날부터 왕은 수라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산해진 미도 왕의 입에 닿으면 흘처럼 무미건조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왕은 식음을 전폐하며 날마다 수척해졌습니다. 옥빛 같던 얼굴은 누렇게 뜨고 굳건했던 어깨는 가늘어졌습니다. 궁궐 전체에는 먹구름이 드리운 듯
무거운 침묵과 불안감이 감돌았습니다. 대신들은 전전긍긍하며 왕의 처소 앞을 맴돌았고 궁녀들은 숨죽인 채 발소리조차 조심했습니다. 최상궁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왕의 병환이 깊어질수록 한상궁과 그를 따르는 수락관 나인들의 책임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수락관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설아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 계략을 꾸몄습니다. 전하의 용안이 이리 시들어가는데 수락관에서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감히 천한 것을 들여 왕의 수라를 망쳤으니 이 모든 것이 한상궁의 책임입니다. 최상궁은 다른 나인들을 모아놓고 매섭게 질책했습니다. 수락관에는 절망적인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나인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왕의 병세가 차도를 보이지 않으니 모두가 언제 불똥이 튈지 몰라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한상궁은 침통한 표정으로 왕의 수라상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매일 정성껏 차려 올리는 음식들이 고스란히 물려 내려올 때마다 그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수십 년간 수락관을 지켜온 한상궁에게 이보다 더한 치욕은 없었습니다. 설하는 왕의 수척한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단순히 입맛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눈빛에는 설명할 수 없는 슬픔과 공허함이 가득했습니다. 이는 평범한 병환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왕의 병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분명합니다. 아무리 귀한 재료를 써도 마음이 상하면 맛을 느낄 수 없는 법이지요. 설하는 밤늦도록 잠 못 이루며 창밖의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달빛이 설하의 방을 고요히 비추었습니다. 그는 왕의 병을 고칠 특별한 음식을 찾아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한 영양 보충이 아닌 왕이 잃어버린 미각과 함께 마음의 병까지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말입니다. 설하의 눈빛에는 새로운 결심이 비쳤습니다. 궁궐의 어둠 속 설하는 촛불 아래에서 고심하며 낡은 조리서를 뒤적였습니다. 잊혀진 비법이나 특별한 식재료가 왕의 미각을 되돌릴 실마리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책장을 넘기는 설하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지만 절박했습니다. 설하는 왕의 병환이 단순한 병이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오랜 스트레스와 특정 식재료의 불균형이 병을 키웠을 것이라 짐작했습니다. 모두가 화려하고 값진 산의 진미만을 고집할 때 그의 뇌리에는 다른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지친 마음을 위로할 음식은 무엇일까? 어린 시절 굳은 비가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주막에 넉넉한 주모가 건넨 따뜻한 죽 한 그릇이 차가웠던 몸과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일이 소박한 것이야말로 진정 지친 이를 위로하는 것이지요. 주모의 말이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설하는 왕의 잃어버린 미각과 지친 마음을 이 소박한 죽으로 위로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비법으로 죽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정성을 다해 재료를 선별하고 불 조절을 살폈습니다. 허나 최상궁 일파는 설하가 왕의 죽을 만드는 것을 쉬이 두지 않았습니다. 궁중의 모든 재료 창고는 굳게 닫혔고 필요한 식재료는 구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토록 노골적인 방해라니 어찌해야 한단 말입니까? 설하는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재료조차 구하기 어려워지자 설하의 마음은 절망감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는 밤늦도록 잠 못 이루고 방에 홀로 앉아 고뇌했습니다. 차가운 달빛만이 창밖을 고요히 비추었습니다. 그러나 설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상궁의 은밀한 도움으로 간신히 필요한 재료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설하는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지극한 정성으로 죽 한 그릇을 완성했습니다. 뽀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죽은 소박했지만 그녀의 진심과 노고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땀방울이 이마에 송골송골 맺혔으나 설아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정갈한 쟁반에 놓인 죽이 왕께 올려졌습니다. 수락간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고 모든 이의 시선이 왕의 수저 끝에 집중되었습니다. 한 상궁은 두 손을 모은 채 간절히 기도했고 설하는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왕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왕께서는 천천히 수저를 들어 한 입 드셨습니다. 왕의 미간에 살짝 잔물결이 일었습니다. 이내 두 번째 술을 드시자 그의 얼굴에 미묘한 표정 변화가 스쳤습니다. 세 번째 술을 삼키자 굳게 다물렸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윽고 왕의 두 눈가에는 뜨거운 물방울이 맺히더니 이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왕께서는 깊은 숨을 내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네, 내 잃었던 미각을 마침내 되찾았구나. 왕의 목소리에는 감격과 안도가 가득했습니다. 수락관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가 이내 커다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기쁨과 안도의 한숨이 뒤섞이며 온 공간을 채웠습니다. 궁녀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기뻐했고 한 상궁은 눈물을 훔치며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설하는 그제야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한쪽 구석에 서 있던 최 상궁의 얼굴에는 싸늘한 분노가 서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서늘하게 번뜩였고 보이지 않는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저 천한 것이 감히. 최 상궁은 이를 악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왕께서는 설하의 죽 한 그릇으로 미각을 되찾으시며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날이 갈수록 왕의 안색은 좋아졌고 식사량도 늘어났습니다. 궁궐 전체의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설하는 수락관의 중심으로 우뚝 섰고 한 상궁의 입지 또한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궁궐 안에는 잔잔한 미소와 함께 새로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왕께서는 설하를 불러 직접 치하하셨습니다. 설하, 그대의 정성이 과인의 목숨을 구했소. 그대의 재주는 참으로 귀하오. 왕의 따뜻한 말씀에 설하는 깊이 고개 숙여 절했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소녀는 다만 전하의 용안이 펴지시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사옵니다. 하지만 최상궁 일파의 심기는 불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권력이 서서히 흔들리는 것을 느끼며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어두운 별당에 모여 설하를 제거하기 위한 치밀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 아이의 과거를 낱낱이 파헤쳐 약점을 찾아내야 합니다. 궁궐 내 다른 세력들과 손을 잡아야 할 때이지요. 최상궁은 차갑게 명하였습니다. 그녀의 측근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각자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설하는 왕의 깊은 신뢰를 등에 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궁궐 내에 뿌리 깊게 박힌 최상궁 일파의 권세가 여전히 강력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을 밝히는 달빛 아래 설하는 단순히 요리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암투 속에서 자신의 길을 굳건히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고요한 밤에도 그녀의 마음 속에는 비장한 결의가 피어났습니다. 며칠 뒤 왕의 든든한 지지를 등에 업은 설하는 수락관의 문을 열었습니다. 나인들은 왠지 모를 긴장감 속에 그를 맞이했습니다. 설하는 왕명에 따라 재료 수급 장부와 재정 장부를 면밀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붓으로 한자 한자 쓰인 기록들을 따라가며 밤늦도록
등잔불 아래서 고심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장부 곳곳에서 수상한 흔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값비싼 귀한 식재료들은 목록에서 사라지거나 터무니없이 저렴한 재료로 둔갑하여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허술하게 조작된 장부들은 최상궁 일파의 오랜 비리와 부정을 명백히 드러냈습니다. 수락관은 그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장으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설하는 한상궁에게 장부를 보여주었습니다. 한상궁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장부를 살폈습니다. 이토록 오랫동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한상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자신의 악행이 백일하에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최상궁은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발악으로 설하를 제거할 음모를 꾸몄습니다. 궁궐 내의 탐욕스러운 인물들을 은밀히 매수하여 설하를 영모죄로 몰아가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설하의 처소에서 영모를 꾀한다는 문서가 발견되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최상궁 일파가 심어놓은 것이 증거였습니다. 설하 상궁이 역적과 내통하였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최상궁의 측근이 크게 외쳤습니다. 순식간에 설하는 영모의 누명을 쓰고 위기에 처했습니다. 궁궐 전체가 발칵 뒤집혔고 설하는 금부도사에게 끌려갈 처지에 놓였습니다. 설하는 뜻밖의 암투에 휘말려 목숨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한상궁은 필사적으로 설하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음모입니다. 설하는 절대 그런 일을 저지를 아이가 아닙니다. 하지만 최상궁 일파가 미리 준비해둔 증거들은 너무나 치밀했습니다. 설하는 차가운 옥사에 갇혔습니다. 어둡고 음습한 공간에서 설하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설하는 굳게 믿으며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과연 설하는 이 거대한 음모를 막아낼 수 있을까요? 설하가 옥에 갇힌 지 사흘째 되던 날, 왕께서는 직접 이 사건을 조사하라 명하셨습니다. 왕은 설하를 구한 그 정성스러운 죽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과인을 살린 아이가 영모를 꾀한다. 이는 필시 누군가의 관계일 것이요. 왕의 명에 따라 금부도사들이 철저히 조사에 나섰습니다. 한상궁 또한 설하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밤낮으로 증거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녀는 수락관 곳곳을 샅샅이 뒤지며 최상궁 일파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마침내 한상궁은 최상궁의 처소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설하를 모함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의 원본과 매물거래 내역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한상궁은 왕께 문서를 올렸습니다. 왕께서는 문서를 살피시며 크게 노하셨습니다. 감히 수락관에서 이런 간악한 짓을 저질렀단 말이냐. 왕의 진노는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곧바로 최상궁과 그 일파가 불려 나왔습니다. 철저한 신문 끝에 그들의 모든 악행이 드러났습니다. 수십 년간 수락관의 재물을 빼돌린 일, 설하를 모함하기 위해 거짓 증거를 꾸민 일, 왕의 병환을 이용해 한상궁을 모함하려 한 일까지 모든 죄목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최상궁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고 떨리는 목소리로 자백했습니다. 소녀의 죄, 만번 죽어 마땅하옵니다. 최상궁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기세가 없었습니다. 왕께서는 최상궁 일파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리셨습니다. 최상궁은 궁에서 쫓겨나 평생 고향에 유배되었고 그녀를 따르던 무리들 또한 각기 처벌을 받았습니다. 수락관은 한바탕 소용돌이에 휩싸였고
마침내 오랜 어둠이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설아는 옥에서 풀려났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다시 생기가 돌았고 그녀를 맞이하는 궁녀들의 눈에는 존경과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설아 상궁님 돌아오셨습니다. 궁녀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설아를 맞이했습니다. 수락관에는 비로소 맑고 깨끗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묵은 때가 벗겨진 듯 홀가분한 공기였습니다. 더 이상 권력 다툼이나 부정한 청탁이 발붙일 수 없었습니다. 한 상궁님, 이제야 수락관에 진정한 봄이 온 듯합니다. 설아는 정갈해진 부엌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한 상궁은 설아의 손을 잡으며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설아 상궁님의 지혜와 용기가 아니었다면 일이 될 수 없었지요. 두 사람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설아는 한 상궁과 더불어 수락관의 오랜 폐단을 바로잡고 새로운 기틀을 다졌습니다. 장부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재료 수급 과정을 공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궁녀들의 처우도 개선하여 모두가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했습니다. 오직 정성으로 빚어낸 음식만이 그곳을 가득 채웠습니다. 왕께서는 설아의 공을 크게 치하하시며 특별한 은전을 내리셨습니다. 설아, 그대는 과인의 목숨을 구했을 뿐 아니라 궁궐의 폐단까지 바로잡았소. 그대를 수락관 제조상궁으로 임명하노라. 왕의 명에 따라 설아는 어린 나이에 수락관의 최고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재주를 넘어서고자 했습니다. 그녀는 병든 몸을 치유하고 마음을 보듬는 식치의 대가가 되어갔습니다. 각종 식재료의 성질을 연구하고 계절에 따른 조리법을 발전시켰습니다. 왕뿐 아니라 궁궐의 모든 이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임금께서는 설아의 깊은 뜻을 헤아리셨습니다. 설아 상궁, 그대의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요. 백성의 건강을 지키고 이 나라의 기틀을 튼튼히 하는 지혜로운 방편입니다. 왕의 말씀에 설아는 깊이 절하며 대답했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소녀는 다만 음식으로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자 할 뿐이옵니다. 설아는 자신의 지식을 궁궐 밖으로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민간의 의원들과 교류하며 식치의 비법을 나누었고 백성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알렸습니다. 귀한 재료가 아니어도 정성과 지혜가 있다면 누구나 건강한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설아의 가르침은 점차 백성들 사이에 퍼져나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설아는 임금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음식으로 나라의 기틀을 다지는 당당한 길을 개척했습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는 적은 재료로도 영양가 높은 음식을 만드는 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쳤고, 전염병이 돌 때는 면역력을 높이는 식단을 보급했습니다. 한 상궁은 나이가 들어 은퇴할 때 설아에게 모든 것을 맡기며 말했습니다. 설아야, 내가 이 수락관을 이끌어갈 것을 내 진작부터 알고 있었단다. 부디 이 정신을 잊지 말거라. 설아는 스승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선 최고의 요리사로 후대에 길이 남았습니다. 한 그릇의 음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나아가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설아의 손끝에서 피어난 정성은 오랫동안 이 땅 위에 향기롭게 퍼져나갔습니다. 훗날 설아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녀가 남긴 식치의 비법과 정성스러운 마음가짐은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수락관의 궁녀들은 설아를 본받아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했습니다.
설아 상국님처럼 우리도 한 그릇의 음식에 진심을 담읍시다. 후배 궁녀들은 설아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며 오늘도 수락관에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주막의 어린 계집아이에서 시작해 조선 최고의 식치 대가가 된 설아의 이야기는 정성과 재능이 있다면 신분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로 길이길이 전해졌습니다.